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계속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러우 전거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은 동상이몽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키예프의 나토 가입을 단순히 연기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문들이 잠재적인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들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스크 협정처럼 러시아에 다시 한번 속아달라는 건데 러시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트럼프 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대한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는 항상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만약 다음 미국 행정부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모스크바는 트럼프 팀원들이 언론에 보도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신속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에 트럼프의 고문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연기하고 현재 전선을 따라 동결하며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의 평화유지군이 통제하는 비무장 지대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라브로프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평화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미래 위반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신뢰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대 행위 해결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차례 이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스탄불에서 이미 합의된 것처럼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키예프와의 협상에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 즉 나토 가입 방지와 우크라이나에 외국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푸틴은 또한 모든 회담에서 2022년 이후 나타난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가을에 실시된 국민투표 이후 러시아의 일부가 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 헤르손과 자포로제 지역의 지위도 포함됩니다. 라브로프는 또 시리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석유가 풍부한 시리아 지방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년에 걸쳐 가해진 극심한 경제 제재가 바샤르 아사드 전 대통령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가 이끄는 무장 반대 세력은 11월 말에 기습 공세를 펼쳐 시리아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며칠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함락시켰습니다. 정부군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아사드와 그의 가족은 러시아로 도피해 망명을 허가받았습니다. 라브로프는 시리아 상황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는 아사드 지도부가 장기간의 내전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몰락 책임의 상당 부분은 워싱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사실상 시리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북동부 지역을 장악한 상태에서 다마스쿠스에 심각한 제재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한 워싱턴의 목조르기 결과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시리아 국민들의 불만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에 따르면 끔찍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아사드 정부는 인기 없는 조치를 시행해야 했고 이는 결국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다마스쿠스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아사드 당국은 반대 세력이나 주변 국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2014년 초부터 ISIS와 싸운다는 구실로 시리아에 주둔해 왔습니다. 물론 ISIS는 미국이 양성한 테러 단체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병 주고 약 주면서 어거지로 시리아에 주둔해 왔습니다. 아사드 정부는 미군을 점령자로
꾸준히 규정하면서 워싱턴이 천연 자원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시리아에 계속 주둔하는 러시아 군사기지와 그 운영 조건은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와의 향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 러시아 군사기지를 두는 것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국가 간 협정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의 전복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배치가 조정됐음을 인정했습니다. 협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라브로프는 임시 시리아 정부에서 2025년 3월 1일까지 선언된 과도기가 정책 결정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흐메임과 타르투스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17년 모스크바와 다마스쿠스가 러시아 군대를 49년간 주둔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 기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하야트 타흐릴 알샴, HTS가 이끄는 새로운 시리아 당국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그 지도자 아메드 후세인 알샤라가 말했습니다. 가명인 아부 모하마드 알 줄라니로도 알려져 있는 후세인 알샤라는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정부가 반드시 모스크바의 군사시설을 철수할 것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샤라는 시리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리아는 러시아가 오랜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알샤라는 다마스쿠스의 새로운 당국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며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리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기회를 모스크바에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